그러면 그 영향이 쭉 갈 거냐, 앞으로도. 정말 이제 미국인들은 암호화폐를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될까? 이제 암호화폐의 이제 종사자분들이나 이제 커뮤니티 멤버들이나 시장의 투자자들은 잘 아는 업계 종사자들. 게리 겐슬러를 그래도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친구야 뭐야? 게리 겐슬러가 제가 알기로는 MIT 교수 재직 당시에는 이분이 웃긴 게 엄청 친암호화폐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혁신이라 얘기하고 그 MIT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강의를 이분이 또 열었어. 과거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 막 그때는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은 그대로일 텐데 갑자기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었을 리가 없는데 그렇다는 것은 외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서 정확히 국회의원 중에 가장 또 반대, 이 암호화폐 업계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한 명 유명한 분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되게 약간 급진적인 진보 쪽으로 되게 유명한 정치인 두 분이시잖아요. 미국이 힘을 가지려면 특히 이 당에서 지금은 계속 달러를 찍어내서 어떻게 보면은 요 코로나 위기를 이겨냈고 근데 이 과정이 계속 또 이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서는 이제 CBDC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그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미국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건재할 수 있는데 요 암호화폐는 그 CBDC의 그런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안이니까 국익에 손해다. 그쵸. 암호화폐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국가를 운영하고 잘 하려면 또 세수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계속 이들이 되게 지출도 많이 하잖아요. 인프라 법안 이런 거. 그걸 잘 계속 견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들의 화폐를 안 쓰게 되는 상황들은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암호화폐가 되게 눈엣 가시가 돼버릴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죽이기에 들어갔다. 근데 원래 미국의 스탠스는 이 업계가 만약에 잘 될 거라면은 미국에서 잘 돼야 된다. 미국에서 잘 되게끔 그래도 진작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그쵸. 실제로 암호화폐 업계가 제일 큰 데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이기도 하고. 그쵸. 근데 이게 갑자기 기조가 바뀌었다. 어느 순간. 공화당 측에서는 굉장히 이 암호화폐를 약간 친암호화폐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뉘었어. 정치 색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나뉘기 시작됐다. 그쵸. 근데 지금의 게리 겐슬러는 어쨌든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한 맞춰줘야지 의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기조를.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은 거의 그 민주당 쪽에서 핵심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영향력이 세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반암호화폐의 그 민주당 쪽의 사람들의 의견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합치돼서 가서 이분은 결국 나중에 또 정치적으로 뭔가 게리 겐슬러 그 개인을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또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라는 또 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 거냐? 사실 이게 제일 이제 기소 사실이 나오자마자 기사에 그때 암호화폐 막 가격들이 비트 이더 포함해서 일단 폭락했겠지. 10% 20% 그때 막 폭락했던 걸로 모두가 걱정했던 상황이잖아요. 아 드디어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 그니까요. 한 27,000불에서 뭐 24,000불 비트코인은 이렇게 떨어지고 플러스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적혀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거의 뭐 집중 타격이지 뭐. 네, 이때 예를 들어 매틱 그 폴리곤 코인은 그때 한 0.8불에서 그날 이제 발표된 한 0.5불 이렇게 막 급락했던? 지금도 회복을 거의 못했네. 그니까요. 그리고 폴리곤은 더 문제될 수 있는 건 이제 얘가 트레이딩 될 수 있는 거래소들이 거의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 만약에 점점 없어진다 생각해. 가장 큰 유저들이 쓰고 있는 유동성이 존재하는 위험하죠. 그러면 그들의 사실 그런 법정 화폐가 이 거래소로 유입돼서 그게 이제 코인을 사고 사야만이 이 코인의 가치는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반대가 행렬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현금화 하고 싶어 하겠지. 이제 현금화 창구가 많이 없어질 수 있겠네? 하면 야, 나 빨리 나가야겠다 해서 이 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꾸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상황들이 있다. 지금 이제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처음 이 업계에 들어와서 투자를 막 고려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막 갑자기 SEC에서 막 기소하고 뭔가. 그럼 좀 더 지켜보자 하겠지. 그러죠.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관은 되게 컴플라이언스 규제 준수 되게 중요한데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보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암호화폐의 이 많은 유동성을 이제 이끌어가던 그 주축이 이제 기관 투자자였는데 이게 지금 엄청 줄겠네. 확 딜레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을 안고 있는 파괴력의 이벤트가 열린 거죠, 지금.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확 줄어드는 상황이 리테일 플러스 기관 둘 다에게 지금 영향을 미쳤다 하니까 더더더 시장은 움츠러드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 영향이 쭉 갈 거냐, 앞으로도. 정말 이제 미국인들은 암호화폐를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될까? 이게 이제 장기 구조화가 돼서 진짜 증권성으로 이제 이들이 인정을 받아버리고, 진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들이 다 이제 이런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은 다 거래 못하게 막거나 심각하게 규제를 할까? 로 판단했을 때 이게 정말 펀더먼털이 무너진 거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이제 그 영향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단기 이슈일 수도 있고. 결국은 그게 이제 증권성의 이제 될 거냐의 이슈에서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이 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결국에는 기존 증권에 대한 법률적 규제랑 별도의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은 그게 별도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게 증권 안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거는 성격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이제 몇 개는 포함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암호화폐 또 만들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버리고 그게 또 뭐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암호화폐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그런 말인즉슨 어떤 거는 포함되고 어떤 건 포함 안 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영역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인가가 되게 애매하게 느껴지거든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정말 별개의 정말 다른 거라고 생각할까? 그냥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경계가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허물어진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네요. 사실상 얘네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나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 포용해버리는. 예를 들어 있겠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요새 뜨고 있는데 디파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가서 또 사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아니면 싱가포르 이제 그런 암호화폐의 기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놓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암호화폐가 결국에는 뭔가 대세인 흐름이 타게 된다면은 그거를 한 박자 늦어버린 국가 입장에서는 또 어떤 하나의 산업혁명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되니까 마냥 규제만 하고 있을 수만 없는 노릇이죠 또. 그쵸. 그리고 그들은 요거를 시큐리티,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에셋, 자산, 혹은 상품 이런 식으로 따로 또 분류해서 또 이제 규제를 해나가는 얘만을 위한 법을 이제 가져가는 성향들을 보이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이 바보 같은 행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많이 있어요. 미국에 만약에 이게 진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발생했던 상황이라면 그냥 넘어갈 거고 다시 얘는 결국은 게리 겐슬러가 만약 의장이 나중에 바뀐다면 뭐 이건 또 이렇게 유지 안 될 수도 있다. 다른 넥스트 의장은 또 다른 의견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당장의 미국 투자자들의 자본의 유입은 조금은 딜레이 되거나 좀 느려질 수는 있어도 하지만 여전히 해외의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들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게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찝찝해. 이게 계속 이게 일단락이 안 되면은 어디 나라에서도 규제가 일어난다 이러면 또 찝찝하잖아요. 여기선 못 쓰고 저기선 거래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친숙한 분들은 그나마 이제 그래 우회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회해서 하거나 뭐 안전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로 투자하거나 이렇게 간다든지 이제 그런 역할을 낼 수 있지만 만약에 처음 암호화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투자를 고민했던 사람들이면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이 뉴스가 시사한 바는 그건 것 같아요. 암호화폐가 대중화가 되는 거를 굉장히 몇 걸음 늦췄다 이거는. 그럴 수 있죠. 또 한편으로 또 봐야 될 꼭지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저는 더 제재 때문에 부상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중앙화 거래소는 규제에 면밀하게 준수하면서 가야 되고 영향을 많이 받지만 탈중앙화 거래소는 사실 결국엔 그 방향으로 갈 거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법적 주체에 대한 허가가
당장은 필요 없이 돌아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토콜이 존재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갈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그렇다 해서 만약에 이게 끝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그래도 현금이 암호화폐로 바뀔 수 있는 창고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펀더먼탈은 그래서 유지가 된다. 네, 그리고 그 암호화폐들이 거래될 수 있는 장을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존재한다.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듯이 대중화 그리고 큰 자본이 들어오는 데 시간은 좀 늦췄을 수 있으나 이 암호화폐 산업의 전체 발전을 완전히 부러뜨린 것은 아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이슈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냥 터진 이미 것뿐이고. 다들 네.